안녕하십니까. 정치의 탄생의 함재봉입니다. 오늘은 정치하고 경제의 그 구분을 조금 다른 차원에서 한번 또 해보겠습니다. 조금 더 이해하기 쉽게 해드리기 위해서 이 정치의 영역과 경제의 영역을 아마추어의 영역 대 프로의 영역으로 이렇게 나눠서 한번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사실 이 아마추어의 영역이라는 것이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이해를 해야지 정치가 무엇이고 왜 정치가 좋은 것이고 특히 정치가 가장 좋은 것이고 그 자체적으로 좋은 것이라고 아리스토텔레스가 말했는지 우리가 이해를 할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프로와 아마추어, 아마추어와 프로, 정치와 경제의 차이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가 그 정치하고 경제의 차이, 그러니까 이코스에서 하는 이코노믹스와 폴리스에서 하는 폴리틱스, 이제 여러 차례 말씀을 드렸고 오늘도 잠깐 앞에서 복습을 하자면 그렇죠. 이코스, 이코노믹스, 경제 영역은 노동의 영역이고 폴리스와 폴리틱스의 영역은 여가, 자유, 스콜레스, 공부하는 학문의 영역 뭐 이런 게 되겠고 경제 영역에서는 가부장이 절대군주가 절대적인 권력을 휘두르는 영역이고 정치의 영역은 시민들이 자유롭게 대등한 입장에서 생활하는 그러한 또 공간이 되겠고 이코노믹스가 권위주의, 전지주의, 전체주의라면은 이쪽에서는 정치는 평등 자치민주주의, 그리고 경제 영역에서는 폭력이 가능하다면 정치 영역에서는 폭력은 절대 불가능하고 설득해야 되는 영역이고. 자,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자, 그러면 이거를 이제 다르게 표현하면 그렇죠. 경제 영역은 필요의 영역입니다. 먹고 살아야 되니까 의식주, 생존에 필요한 거를 해결하는 영역. 그런데 정치 영역은 더 이상 의식주의 문제에 매달릴 필요가 없는 사람들, 그렇죠? 그 사람들만이 그럼 더 이상 필요한 것이 아닌, 필요해서 하는 것이 아닌 좋아서 하는 것. 그렇게 구분이 되어지죠. 우리가 두 가지 일을 하는데 하나는 필요해서 하는 게 있고 하나는 진짜 좋아서 하는 게 있지 않습니까? 필요의 영역이 경제 영역이고 정치 영역이 더 이상 경제 안 해도 되는 사람들이 하는 거. 왜? 좋아서 하는 거. 그렇게 이제 우리가 나누는 겁니다. 조금만 더 하면은 경제 영역은 개인의 욕구를 위한 거, 해결하는 영역이고 정치의 영역은 공동체를 위한 것이고 공동체를 위한 것이 결코 인간한테 본능적이고 자연스럽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거를 하기 위해서 그거를 하는 것은 공동체를 위한다는 건 개인의 이익을 위해서 하는 게 아니죠. 어디까지나 공동체의 이익을 위해서 나를 희생하고 나의 시간을 할애하고 하는 것이 좋아서 의미가 있다고 그 자체적으로 돈벌이 난 데들에도 의미가 있다고 생각해서 하는 것이죠. 그래서 정치 영역은 희생의 영역, 사익을 희생하는 거죠. 자기 돈 들여서 하는 거죠. 자기 시간 내서 하는 것이 공공의 영역, 정치의 영역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경제 영역은 생존을 위해서 하는 거지만 공적인 영역에, 정치 영역에 가면 뭡니까? 가장 정치 영역이 너무 의미가 있고 공동체의 영역이 너무 좋아서 그것이 정말로 귀중한 거라고, 그 자체적으로 너무 좋은 거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어디까지 갑니까? 시민들이 자기 목숨까지 바쳐가면서 그 공동체를 지키죠. 정치의 영역을 지키려고 하는 것이죠. 그런 부분이 아리스토텔레스가 말하는 이 공공의 영역, 정치의 영역, 가장 좋은 영역, 인간이 하는 것 중에서 가장 좋은 영역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아니 도대체 자기의 이익을 희생해가면서까지 그냥 좋아서, 그 자체적으로 좋아서 나중에 가면 자기의 목숨까지 바쳐가면서 경제적 이익을 희생해가면서까지 하는 그런 영역이 그게 뭐냐?
그럴 수 있는 사람이 과연 몇이나 있느냐? 나라와 국가와 민족을 위해서 글쎄 희생하는 사람들이 우리 보면은 그 독립운동한 분들, 나라를 위해서 목숨 바친 분들, 그런 위기 상황이 되거나 그러면 그럴 분들이 있을지 몰라도 참 그 보통 일이 아니고 웬만한 사람들은 못하는 영역인데 자꾸 그런 영역을 상정을 하면 어떡하느냐? 그런 게 어딨냐? 그렇게 말씀하실지 몰라도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사실 그 자체적으로 의미 있는 것, 경제적인 이권 때문이 아니라 정말 그게 좋아서, 그게 너무 의미 있다고 생각해서 자기의 경제적인 이익을 희생해가면서 하는 일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저는 골프를 굉장히 좋아하는데요. 뭐 요새 잘 치지는 못하지만은 한동안 못 치고 있었지만은 이번에도 뭐 무슨 마스터즈 골프 대회가 끝나갖고 그걸 보면서 거기에 보니까 이제 뭐 맥길로이가 십몇 년 만에 드디어 이제 그 4관왕 그랜드슬램을 달성하면 처음으로 이제 이 마스터즈를 이기면서 그랜드슬램을 달성하지 않습니까? 근데 그걸 보고 있으면 그걸 이제 밤새 가면서들 봅니다. 골프 광들은. 근데 그게 뭐냐면 우선 전혀 도움 안 됩니다. 저한테. 아무 도움 안 되는 거죠. 그리고 특히 그거를 이제 보고 나면은 뭐가 그걸 보느라고 밤새고 뭐 이제 뭐 직장에 가서 졸고 이러는 거는 그런 것도 물론이지만 그렇지만은 사실 그런 걸 보고 나면 이제 골프가 치고 싶어지는 거죠. 그러면은 이제 뭐처럼 어렵게 해갖고 골프 어디가 예약이 되면은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보통 새벽에 잡혀요. 그리고 굉장히 먼 데를 가야 됩니다. 서울 근교 이런 데는 비싸고 그러니까 좀 싼 데로 가고 그러면 아주 멀리 가고 그러면 뭐 2시간씩 운전해 가고 그러면 새벽 4, 5시에 일어나 가지고 열심히 준비해 가지고 그리고 한두 시간을 운전을 해 갖고 가 갖고 거기서 하루 종일 중노동을 하고 그것도 어떡합니까? 제 돈을 냅니다. 제 돈을 희생해 내면서 그걸 합니다. 그러고 돌아오는데 와 너무 기분 좋다 그럽니다. 돈 쓰고 시간 쓰고 기운 다 빠지고 그런데도 이건 너무 좋다 그럽니다. 그러니까 인간이 충분히 희생할 줄 알죠. 얼마든지 자기가 좋은 거를 위해서는 희생을 할 줄 압니다. 자, 반면에 맥길로이 같은 사람은 그러면 왜 골프를 칩니까? 맥길로이가 칠 때마다 아마 그거 치고 나서 한 1,000만 불 버렸을걸요. 그 대회를 하고 나서. 그러니까 맥길로이 같은 사람은 왜 골프를 칩니까? 타이거 우즈는 왜 골프를 칩니까? 그게 자기의 경제 생활입니다. 의식주를 해결하기 위해서 하는 거죠. 근본적으로. 저는 그걸 왜 칩니까? 좋아서 하는 거죠. 모든 것을 희생해가면서. 저의 시간과 돈과 모든 걸 희생해가면서. 우리가 취미 생활 한다는 게 다 그렇습니다. 요즘 보면 등산 가는 분들, 사이클링, 여행, 그림 그리는 거, 바둑 두고, 장기 두고, 정원 가꾸고, 뭐, 진짜 부자들은 요트 타는 사람들도 있겠고, 아니, 뭐, 이제 점점 많아진 게 또 모터사이클 타면서 다니는 분들도 많습니다. 이분들이 대부분 그걸 해서 돈을 법니까? 절대 아니죠. 돈을 쓰는 거죠. 왜? 좋아서 하는 거니까. 그런데 어떤 일을 좋아서 하는 사람을 우리가 아마추어라 그럽니다. 그러니까 프로가 아니라 아마추어라 그럽니다. 그러면 프로는 돈 벌기 위해서 하는 사람, 골프를 의식주를 해결하기 위한 경제 활동으로서 하는 맥길로이나 타이거 우즈 같은 사람, 박세리 이런 사람들은 프로죠. 그런데 저 같은 사람, 그냥 좋아서 하는 사람, 그걸 아마추어라 그럽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마추어란 말의 어원 자체가 뭡니까? 아마추어란 말은 뭡니까? 아마레, 아마토르, 아모레, 아무르. 우리가 아모레 화장품 할 때 그렇고 그게 뭡니까? 사랑한다는 뜻이죠. 아무르는 불어로 사랑이고요.
그러니까 아마추어는 무언가를 사랑해서 하는 사람, 그냥 좋아서 하는 사람, 돈 되고 나한테 이득 돌아오는 거 하나도 없는데 그냥 좋아서 하는 사람을 우리가 아마추어라 그럽니다. 그러니까 고대 그리스 사람들은요, 정치를, 경제 문제가 다 해결이 돼서 여가가 있는 사람들이 정말 그 자체가 좋아서, 그 자유가 좋고 그 여가가 좋고, 그리고 자기네들끼리 모여서 자기네 공동체를 어떻게 꾸려가는 거를 토론을 하고 웅변을 하고 설득을 하고 그러는 것이 가장 즐겁고 좋고 인간답다고 생각을 했던 겁니다. 그래서 그 영역은 철저하게 아마추어의 영역이라고 합니다. 반면에 프로의 어원은 뭡니까? 프로페셔널의 어원은 프로페스 한다라는 게 선포한다는 겁니다. 그렇죠? 뭐 누구한테가 뭐 예를 들어서 누구한테 어떤 사랑하는 여인한테 가서 I professed my love to her 그러면 사랑을 고백했다라는 말도 되고, 그리고 교수가 뭡니까? 영어로 professor죠. 선포하는 사람, 고백하는 사람, 그게 프로페서입니다. 그게 교수입니다. 근데 그게 왜 생겼냐면은 중세 시대에 이제 처음에는 다 농사 짓다가 예를 들어서 이제 슬슬 상업이 발달하고 도시가 발달하면서 이제 여러 가지 장인들이 생기지 않습니까? 대장장이도 생기고 양복쟁이도 생기고 뭐 이제 여러 그 기술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뭐 집 질 줄 아는 사람들, 벽돌 쌓는 사람들, 여러 사람들이 생기겠죠. 그럼 그 사람들이 뭐라 그럽니까? 다른 사람한테 가서 나를 써주십시오. 저를 쓰면은 최고의 담장을 쌓아주겠습니다. 저를 쓰면은 최고의 양복을 만들어 드리겠습니다라고 가서 프로페스를 한다라는 거죠. 광고를 하는 거죠. 그래서 그 프로페스 한다라는 프로페셔널들은 누구냐면 자기가 갖고 있는 기술이 있고 그 기술과 그 전문성을 누구한테 파는 거죠. 그래서 그 파는 과정에서 그걸 홍보하기 위해서 선포를 시장에서 이제 호객행위 같은 걸 했겠죠. 아이 우리한테 오세요. 그럼 내가 잘 해드릴게. 이제 이러는 거죠. 그러는 데서 나온 이름이 프로페셔널입니다. 프로페스 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런 거예요. 조선시대에 보면요. 우리 유교에서 말하는 사대부, 선비의 삶이 뭡니까? 선비는 철저하게 아마추어들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자꾸 아마추어를 예를 들어서 별 실력이 없는 서투른 사람이란 뜻으로 요새는 그 말이 전락해 버렸지만은 원래 의미는 진짜 좋아서 하는 사람, 돈벌이로 하는 게 아니라 진짜 좋아서 하는 사람이 아마추어죠. 근데 선비들이 왜 아마추어입니까? 예를 들어서 그런 거예요. 선비가 대원군이 난을 잘 쳤다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면 대원군이 난을 치는데 어떡합니까? 그냥 앉아가지고 자기가 벼루에다 먹을 갈아가지고 촥 그리는 겁니다. 반면에 궁중에서 굉장한 이런 뭡니까? 십장생도 같은 병풍 같은 거를 누가 만듭니까? 그 궁중에 있는 전문 도화서 화원들이라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여러 사람이 전문성을 갖고 만든 작품들하고 대원군이나 뭐 또 난을 잘 치는 민영익이나 뭐 안평대군이나 이런 사람들이 싹 그렸던 그림들 그려서 어떡합니까? 그걸 팝니까? 아니죠. 누구한테 그냥 주는 거죠. 그럼 어느 그림이 더 가치 있는 그림이냐? 그럼 100% 아마추어들이 흥선대원군이 민영익이 안평대군이 그렸던 그 그림들이 문인화가 그렇죠? 문인들이 하는 그림, 아마추어로서 좋아서 자기 내면 세계를 표현하기 위한 아니면 수련을 하기 위한 그런 방편으로 그리는 그림들이
어떻게 보면 훨씬 더 많은 공력이 들어가고 훨씬 더 많은 사람들이 훨씬 더 많은 수고를 해서 만드는 것보다 더 가치 있다고 쳤던 이유는 그만큼 아마추어의 것을 사랑했고 좋아했고 귀히 여겼다라는 겁니다. 이런 게요, 서양에서도 똑같이 있었습니다. 서양에서도 굉장히 오랫동안 그것이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그 불의 전차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보신 분들이 있겠지만 우리는 저희 때는 제가 대학 졸업할 때쯤 아주 대히트를 쳤던 영화고 1981년에 아카데미상을 4개를 탔고 작품상도 탔고 이 주제곡 벤겔리스라는 유명한 그 영화 주제가 그 작곡가가 만든 그 주제가로 또 상도 타고 그랬었습니다. 그런데 이 얘기가 무슨 얘기냐면은 이 얘기가 저는 그 영화를 보면서 이게 정말 프로와 아마추어의 세계를 너무 적나라하게 너무 명확하게 그려준다는 거를 그때 느껴서 항상 이 프로하고 아마추어 세계를 설명하는데 사용하는 예가 되겠습니다. 1924년 파리 올림픽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그러니까 파리 올림픽이라는 게 1919년에 1차 세계대전이 갓 끝나고 그리고 나서 처음 열리는 다시 열리는 그 올림픽입니다. 그래서 그 전쟁의 상흔을 딛고 다시 이제 모여서 이 평화의 제전을 여는 굉장히 의미 있는 그런 올림픽이었었는데 그때 이제 그 올림픽에 참가했던 영국의 육상팀 얘기입니다. 그 영국의 육상팀의 이제 주인공 한 4명에 대해서 얘기인데 그 중에 이제 예를 들어서 그 400m 그때 육상 400m 달리기에서 금메달을 땄던 에릭 리델이라는 그 사람이 있습니다. 리델은 그 중국에서 태어납니다. 스코틀랜드 선교사의 아들로 중국에서 태어나서 1902년에 중국에서 태어나서 그리고 선교 활동을 하다가 1945년에 일본군 포로 수용소에서 죽습니다. 2차 대전의 그 아픔을 그대로 사실 그 삶이 보여주는데 1차 대전뿐만 아니라 2차 대전이죠. 그런데 원래는 100m, 워낙 달리기를 잘해서 100m의 달리기를 하기로 했었는데 마침 그 100m 달리기가 일요일이에요. 그래서 일요일은 자기는 그 안식일이기 때문에 뛸 수 없다 그래갖고 그 올림픽 조직위원회하고 그리고 자기 국가대표팀하고 아주 충돌을 일으키면서 끝까지 거부를 하고 일요일 날 안 뛰고 그러고 나서 이제 그 400m 자기 본 종목도 아닌 400m에 나가서 대신 뛰면서 금메달을 땄던 사람입니다. 또 거기 나오는 또 다른 사람은 해럴드 에이브라함이라고 영국 케임브리지 대학에 입학한 최초의 유태인입니다. 그 전까지는 유대인들을 받아들이질 않았었습니다. 옥스퍼드고 케임브리지고 미국에 있는 아이비리그 대학들도 1920년대까지 유대인들을 전혀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근데 이제 유대인을 받아들이지 않는 이유가 뭐냐면 대표적으로 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우선은 뭐냐면 유대인들은 우리가 베니스의 상인 이런 데서 그 셰익스피어의 베니스의 상인 같은 데서 보듯이 유대인들은 중세에도 기독교인들은 못하던 고리대금업을 그러니까 돈을 빌려주고 이자를 받을 수 있는 그런 사람들, 그 업을 하는 사람들이죠. 자, 그러니까는 돈벌이를 하는, 돈을 빌려주는데 이자를 받는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우리 같은 사람들이 아니다. 특히 대학이라는 거는 아마추어들이 학문이 좋아서 귀족 가문 아니면 넉넉한 상인 가문에서 여가가 있고 잉여가 있어서 이제는 경제활동에 얽매이지 않고 그냥 그 자체로 입문하기 좋아서 그냥 학문이 좋아서 그래서 공부하러 가는 젠틀맨들 즉 선비들의 세계가 옥스퍼드, 케임브리지, 하버드, 예일, 프린스턴 다 그렇게 만들어진 거였습니다. 철저하게 아마추어 정신을 함양을 하기 위해서 갔던 겁니다. 그런데 이제 그 영화에서 보여주는 재밌는 게 뭐냐면 이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이
가가지고 최초 유대인답게 뭘 하냐면은 거기서 이제 올림픽 팀에 나가려고 준비를 하면서 이 사람이 육상 코치를 고용을 합니다. 자기 돈을 주고 육상 코치를 고용합니다. 개인 코치를 고용을 해요. 그러면서 그 코치한테 이제 달리는 방법, 뭐 이제 무릎을 어떻게 올리고 뭐 어깨를 어떻게 하고 이제 이런 자세한 그 코칭을 그야말로 이제 받기 시작을 하는 거죠. 그런데 그 코칭을 받기 시작하니까 그 소문이 퍼지니까 영화에서도 나온 장면이 뭐냐면 학장이 부릅니다. 학장하고 교수 몇 명이 부릅니다. 그러면서 아니 어떻게 이 젠틀맨 선비가 어떻게 돈을 주고 그런 프로페셔널을 말하자면 쟁이를 고용을 할 수가 있느냐. 어떻게 아마추어 선비가 프로 쟁이한테 뭐를 배우려고 그러느냐. 이게 도대체 말이 되는 얘기냐. 그러면서 아주 따끔하게 훈계를 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랬더니 거기에 아브라함이 뭐라 그런지 아세요? 당신들은 지금 시대착오적인 얘기하고 있다. 요즘 시대가 어떻게 바뀌고 있는데 아직도 그런 고리타분한 소리를 하느냐. 그러면서 나는 거부한다. 나는 내대로 하겠다. 그러면서 그냥 그 학장실을 박차고 나가는 그런 장면이 있습니다. 이게 이제 세상이 완전히 바뀌기 시작하는 겁니다. 이러한 그 내용이 여러 군데에 깔려 있습니다. 그리고 그 영화에서 이제 마지막에 무세베니라는 실존 인물입니다. 이탈리아 사람인데 그 무세베니라는 코치가 어쩔 수 없이 경기장을 떠나서 실제 자기가 훈련시킨 아브라함이 금메달을 따는 장면을 못 보고 스타디움 바로 옆에 있는 호텔방에 묵으면서 그냥 함성 소리 들으면서 확성기에서 나오는 소리 들으면서 얘가 금메달을 땄구나 얘기를 들으면서 거기서 감격하는 그런 장면이 나옵니다. 이 아마추어의 세계, 아마추어가 프로보다 훨씬 더 가치 있다는 게 그게 바로 전근대 봉건사회, 모든 동서양을 막론하고 똑같이 간직하려고 했던 그러한 세계입니다. 그래서 고대 그리스 사람들이 얼마나 아마추어의 세계를 중시했다라는 것은 방금 말씀드린 정치의 세계가 아마추어의 세계다라는 것뿐만 아니라 사실 우리가 그리스 사람으로부터 물려받은 고대 그리스인들로 물려받은 것이 이 정치라는 영역 말고 또 있죠. 그 민주주의라는 영역 말고 또 하나가 뭡니까? 바로 올림픽이죠. 올림픽이라는 걸 누가 시작했습니까? 고대 그리스 아테네인들이 시작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때 기록들 보면 아직도 지금 아테네에 가면은 제일 먼저 처음 시작했던 그 올림픽 경기했던 그 경기장이 남아 있습니다. 그 경기장에서 100m 달리기, 그냥 단거리 달리기 하는 경기장입니다. 근데 그 경기장 이름이, 그 경기의 이름이, 그 종목 이름이 스타디온이에요. 스타디온이라는 것이 뭐냐면, 그래서 우리가 스타디움, 경기장에 할 때 스타디움이라는 게 그 단거리 경주를 하던 그 스타디온에서부터 따온 이름입니다. 그런데 스포츠를 왜 했습니까? 돈 벌려고 했습니까? 아니죠. 올림픽을 누가 했습니까? 시민들이 했죠. 시민들은 돈 벌려고 하는 사람들이 아니죠. 돈 벌려고 경쟁을 하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이미 돈 버는 문제는 거듭 말씀드리지만 이 코스에서 이코노미를 통해서 다 해결을 하고 나서 잉여가 가져다주는 여가를 이용해서 폴리스로 가서 폴리스에서 같은 시민들끼리 토론을 하고 연설을 하고 그러면서 또 뭡니까? 경기를 하는 거죠. 1차적인 이유는 뭡니까? 시민들은 자기 나라를 자기가 지켜야 되는 겁니다. 용병을 쓸 수도 없고 따로
노예들을 쓸 수도 없고 어떡합니까? 자기네가 자기 거를 지킵니다. 철저하게 아무도 자기 왕도 없고 아무것도 없고 자기네들이 결정하는 이소노미아. 기억나시죠? 이소노미아라는 걸 통해 갖고 자기네가 만든 법을 자기네가 따르면서 그 자유를 누리려고 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그 공동체를 지킨 것도 자기가 지켜야 되는 거죠. 자기네들이 남한테 맡기면 절대 안 됩니다. 고대 그리스인들이 하는 올림픽의 원래가 뭡니까? 원래 올림픽 종목 중에서 가장 오래된 종목, 원래 있었던 5종 경기가 있지 않습니까? 5종 경기가 달리기, 창 던지기, 투포환 던지기, 멀리 뛰기. 이게 뭡니까? 전부 다 전쟁해야 되는 전사들이 하는 것들입니다. 전투할 때 필요한 거죠. 농사 짓고 뭐 하다가 여가가 있고 그래서 정치도 하지만 누가 외적이 쳐들어오면은 자기네들이 나가서 또 싸워야 되니까. 그러니까 그러한 체력을 기르고 전투력을 기르고 하기 위해서 사실 또 올림픽을 하는 거죠. 자,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올림픽 경기를 한번 그때 거를 생각해 보시면 그렇죠. 올림픽 경기를 하면은 뭐 100m 달리기를 뭐를 하든 거기서 이긴 사람들한테 뭐를 줍니까? 금메달을 줍니까? 아니요. 그런 거 안 줍니다. 은메달을 줍니까? 아니요. 동메달? 아닙니다. 그런 거 하나도 안 줍니다. 그리고 뭐 군대를 면제해주고 이런 것도 없죠. 시민들인데. 그냥 자기네들이 다 그냥 하는 겁니다. 그러면은 그 대신 뭐를 줍니까? 월계관 줍니다. 근데 월계관이 금으로 만든 월계관? 그런 거 아니죠. 그냥 옆에 있는 그 그리스의 흔해 빠진 월계수, 나무 가지를 잘라갖고 생월계수를 이렇게 관으로 만들어서 머리에 올려주는 거죠. 중요한 것은 그 월계관이나 메달의 금으로서의 가치, 은으로서의 가치가 아니라 뭡니까? 명예죠. 명예. 아마추어의 세계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명예. 즉 같은 동료 시민들의 인정을 받는 것. 저 분야에서 저 사람이 최고다. 라는 시민으로서 최고다. 이런 거를 인정받는 것이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문화예술 분야에서 있는 가장 중요한 것이 이때 나오는 겁니다. 그게 뭐냐면은 수월성, 탁월성, 엑셀런스. 그 당시 말로는 그리스 말로 아레테라고 합니다. 그 수월성이 뭐냐면은 아마추어들끼리 경쟁을 하는데 그 경쟁을 하면은 뭡니까? 서로가 돈을 벌기 위해서 하는 것도 아니고 그 행위 자체가 좋아서 달리기가 됐든 뭐가 됐든 그 자체가 좋아서 그거를 하면서 그 중에서 누가 가장 잘하는가를 보고 있으면은 경기를 하면서 이렇게 올라가는 걸 보면은 진짜로 잘하는 사람을 보면은 자기가 특히 해본 사람의 입장에서는 그렇죠. 그러니까 뭐 축구를 조금 해본 사람은 진짜 뭐 호나우두가 됐든 메시가 됐든 뭐 손흥민이 됐든 이런 사람들이 축구하는 걸 보면 야, 어떻게 인간이 저런 경지에까지 도달할 수 있을까? 그런 얘기를 하게 되죠. 그냥 좋아서 인간이 순수하게 그 어떤 특정 종목에서 정말로 그것이 좋아서 끝간데까지 갔을 때에 보이는 그 엑셀런스, 그 놀라운 경지, 그런 거를 보면서 그야말로 즐기는 거죠. 엑셀런스를 가장 극단적으로 표현할 줄 아는 사람을 우리가 virtuoso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윤찬이 됐든 세라 장이 됐든 이런 사람들을 보면서 virtuoso performance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정말 경지에 달한 최고 수준에 달했던 엑셀런스에 달한 수월성의 극치를 보여준 그러한 공연이었다는 거죠. 그러한 virtuoso performance라는 건요, 일회성입니다. 딱 한 번밖에 안 됩니다. 그 자리에 있었어야 돼요.
그 자리에서 그 감동을 느껴봐야지 그 감동이 아무리 녹화 기술이 발달하고 음향 기술이 발달해서 녹음을 하더라도 다시 재현을 하면 그때의 감동을 느낄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참 그리스 사람들은 그래서 최고의 장을 만들어서 시민들끼리 거기에서 어떤 음악 악기가 됐든 스포츠가 됐든 웅변이 됐든 인문학이 됐든 어떤 경지에 도달한 사람들이 나와서 그 경지에 도달하는 것을 보여줄 때 그거를 같이 감동하고 공유하고 같이 희열을 느끼는 그러한 공동체의 삶을 끊임없이 만끽하는 그런 것이 정치적인 삶이었던 거죠. 그러니까 virtuoso performance를 계속해서 만들어 나가는 그러한 삶이었습니다. 각 분야에서의 virtuoso가 나와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경제적인 생활에 얽매여 있지 않고 잉여를 창출해서 여가가 있으면서 그 대신에 그 여가를 어디다 쓰느냐? 인간들이 할 수 있는 가장 의미 있고 아름답다고 생각하는 어떤 것들 그리고 그것이 문화, 우리가 흔히 문화, 예술, 뭔지 이런 것들이 되겠죠? 스포츠 이런 거가 되겠죠? 거기에서 정말 최고의 수준을 돈 때문이 아닌 그 자체적으로 그게 좋아서 의미가 있어서 추구하는 사람들의 삶. 그런 virtuoso들이 되기 위한 삶. 그런 것이 시민들의 삶이었고 그런 것이 탁월성, 수월성, virtuosity를 추구하려고 했던 고대 그리스인들의 또한 삶이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저는 올림픽이 그래서 올림픽이라는 영역이 순수 아마추어의 영역이었지 않습니까? 근데 여러분 요새는 올림픽이 어떻게 됐습니까? 올림픽이 갑자기 프로들이 들어왔습니다. 언젠가부터요. 그러니까 올림픽은 이런 거예요. 대학생들이 아마추어들이 아니면 직장 다니는 사람들이 직장인들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직장인들이 자기가 직장에서 열심히 일해서 의식주를 해결하기 위해서 그렇죠? 이코노믹 활동을 해서 돈을 벌고 거기서 나오는 여가 시간을 이용해서 피곤해 죽겠지만 퇴근 후라든가 아니면 새벽같이 일어나서 출근 전에 자전거를 타고 뭐 투포안을 던져보고 뭐 여러 가지를 해보면서 자기의 종목을 갈고 닦으면서 그런 사람들이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불의 전차에서 대학생들이 아니면 선교사들이 이런 사람들이 얼마나 바쁘고 할 일이 많고 그런 사람들인데도 그 여가 시간을 내서 달리기가 좋아서 하는 사람들. 그런데 지금 와서는 어느 순간부터 여러분 그런 대학생들 그런 아마추어들로 구성된 팀들이 있는데 그 팀을 농구팀이 있다고 칩시다. 그런데 갑자기 NBA, 미국 NBA의 올스타들이 그렇죠? NBA 올스타들이 미국의 드림팀이라는 걸 만들어 갖고 여러분 올림픽에 참여를 하면은 당연히 이기겠죠. 그 사람들은 한 사람이 몇백만 불, 몇천만 불씩 돈 받으면서 그것만 밥 먹고 살려고 그것만 하라 그러는 건데 근데 그 사람들이 또 와가지고는 아마추어로 훈련한 사람들하고 붙어서 경기를 해버리면은 당연히 이죠. 저는 근데 그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근데 올림픽이 돈벌이가 돼야 되니까 이제는 올림픽도 다 그렇게 타락을 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저는 올림픽의 정신을 너무나도 지금 훼손하고 있는 거라고 생각하고 너무나 아깝다고 생각을 하는 거죠. 제가 아마추어의 세계를 동경해서 그런지 몰라도 그 아마추어에 순수했던 정말 좋아서 하는 사람들, 돈벌이가 아니라 쟁이로서가 아니라 그것이 좋아서 했던 사람들의 그런 세계가 저는 좀 남아있었으면 합니다. 물론 우리 근대사회, 근현대사회는 쟁이들의 사회죠. 프로의 사회죠. 다 프로들이 해야 되는 거죠. 지금은 모든 게 프로들이 하는 겁니다. 그건 맞습니다. 그렇지만 사실 우리가 정치의 세계만은 아직까지도 아마추어의 세계입니다. 정치는 아마추어들이 해야 되는 겁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 정치 자체가 의미가 있어서 좋아서 하는 사람입니다. 돈 때문에 해서는 안 됩니다. 돈 받기 때문에 해서는 안 됩니다. 정치가 직업이 돼서는 안 됩니다.
정치가 직업이 되면 정치꾼이 되는 겁니다. 정치쟁이가 되는 겁니다. 정치는 다른 모든 아마추어와 마찬가지로 사실 특히 더 뭡니까? 자기가 밥벌이 다 해놓고 자기와 자기 가족이 먹고 살 거는 다 먼저 해결을 해놓고 여가와 잉여가 있는 사람들만이 그 공적 영역이 좋아서 공적 활동을 하는 게 의미 있다고 생각을 해서 그게 너무 좋아서 자기 돈 써가면서 자기 시간 써가면서 자기 희생, 사익을 희생해 가면서 와서 공적인 영역에 봉사를 해야지 그게 정치인이지 아무 직업 없고 자기 생계 보장할 방법이 없는데 순전히 정치를 하면서 받는 월급, 나라에서 주는 월급, 그걸만 가지고 자기 호구지책, 자기 경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사람들이 하기 시작하면 어떻게 됩니까? 엄청난 유혹에 빠지죠. 무슨 유혹이요? 부패의 유혹에 빠집니다. 자기가 가진 권력을, 경제적인 이익을, 사익을 위해서 쓰려는 이 유혹에 빠집니다. 사실 영국 같은 데서 아주 오랫동안 뭡니까? 사유재산이 어느 정도 되는 사람만이 국회의원에 나갈 수가 있었습니다. 미국서도 오랫동안 프로퍼티, 사유재산이 있는 사람만 정치를 할 수 있다고 피선거권이 있다고 했었던 겁니다. 자, 그럼 한편으로 봐서는 아니 재산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권력까지 가져? 이럴 수도 있지만 다른 한편으로 뭡니까? 고대 그리스 사람들의 생각은 뭐였습니까? 자기 먹고 살 것이 문제가 없는 사람이어야지 공적인 생활에 가갖고 그 권력을 그 나라를 운영하는 그 힘을 가졌을 때에 사익을 추구하지 않는, 사익을 추구하겠다는 유혹에 빠지지 않을 사람은 그나마 자기 재산이 있는 사람이다. 그래서 프로퍼티가 있는 사람만이 피선거권이 있었던 겁니다. 지금은 우리가 민주사회에서 그런 거는 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지만 분명히 우리가 정치인들한테 요구해야 되는 건 그건 진짜 정치가 좋아서 철저하게 나라를 위해서 공동체를 위해서 봉사하고 희생하고 내 시간을 내고 내 돈을 들여서 그래서 하는 것이 너무나도 값지고 좋은 일이라고 생각을 해서 그런 사람들이 가서 정치를 해야지 그게 정치가 되는 거고 딴 사람들이 봤을 때도 감동이 되는 거죠. 그 정치를 이용해서 경제적인 이익이나 획득을 하고 부패해버리면 부정부패가 일어나는 순간 그 정치에 대한 온갖 환멸을 온 국민이 느끼게 되는 거고 정치라는 영역에 대해서 점점 나쁘게 평가를 할 수밖에 없게 되는 거죠. 너무나 안타까운 일입니다. 정치라는 영역은 결코 그런 영역이 아니었습니다. 아마추어의 영역이었고 지금도 아마추어의 영역이어야 되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고대 그리스가 물려준 것 중에서 올림픽도 많이 타락을 했지만 정치가 타락하는 순간 정말 우리가 생각하는 민주주의라는 거, 원래 의미의 정치라는 것은 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몇 번씩 가끔 지나가는 것 같이 제가 언급을 했었지만은 이 정치의 영역 가장 어려운 부분이 뭐냐면요. 가장 어려운 부분이 경제 영역에서는 사실 그렇게까지 필요가 없는 이 용기라는 게 있습니다. 용기라는 것이 필요합니다. 왜? 사적인 거를 버리고 오라는 거기 때문에. 공적인 영역의 가장 중요한 가치는 아까 프로 아마추어의 아마추어 정신이라고 말씀드렸죠. 그 아마추어 정신, 정말 좋아서 하는 거. 거기에 또 다른 측면이 뭔지 아세요? 정말 좋아서 그거를 위해서 나의 모든 것을 바칠 수 있는 것. 그건 용기입니다. 나의 모든 것, 나의 경제적 이익, 나의 사적인 이익, 나의 사적인 것을 다 바치는 겁니다. 그러니까 공적인 영역에 들어가면은 이 코스에서 폴리스로 가는 거, 이코노믹스에서 폴리틱스로 가는 거, 데스포테스에서 폴리테스, 시민으로 가는 건요. 사실은
사적인 거를 버리고 이쪽으로 오라는 거기 때문에 보통 힘든 얘기가 아닙니다. 간단한 얘기가 아닙니다. 그 시민들은 나라를 전쟁이 나면 나라를 자기네가 지켜야 됩니다. 누구 못 시킵니다. 용병 못 구합니다. 그냥 평민들한테서 징집해갖고 대신 싸우라고 그거 못합니다. 누가 싸워야 합니까? 자기네가 싸워야 되는 거죠. 자기네가 목숨 바쳐서 이 도시국가, 이 나라를 지켜야 된다라는 철저한 각오가 있어야만 됩니다. 그리고 실제로 얼마나 전쟁들이 많이 납니까? 그때 누가 나가서 싸웁니까? 아테네 시민들이, 스파르타의 시민들이 나가서 싸우는 겁니다. 자기 목숨을 기꺼이 바치는 게 그게 민병대, 시민군입니다. 그러니까 정말로 필요한 게 용기입니다. 얼마나 용기가 근데 어려운 겁니까? 힘듭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민주주의 국가에서는요, 민주주의 국가의 정치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뭔지 아십니까? 가장 중요한 것은 나라를 위해서 죽은 사람들을 기려주는 겁니다. 그게 국가가 해야 될 가장 중요한 거고, 국가의 존재, 국가의 필요성을 확인하는, 그리고 국가의 역할을 다하는 것은 그 나라를 위해서 죽은 사람들, 희생한 사람들을 그 어떤 것보다도 극진하게 기념하고 끊임없이 기리는 것. 그거를 못하면 그 공동체를 위해서 아무도 희생 안 합니다. 그리고 그 공동체를 위해서 희생하는 것이 얼마나 그 공동체 그런 사람들이 계속해서 나오는 것이 그게 얼마나 그 나라를 위해서 필요하다는 것을 아는 이상은 철저하게 나라를 위해서 희생한 사람들을 기념해 주는 겁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모든 유명한 민주국가에서의 정치 연설들은 전부 다 나라를 위해서 희생한 사람들을 기리는 행사에서 국가 지도자가 행하는 연설들입니다. 그래서 모든 우리가 기억하고 있는 유명한 연설들이요, 전부 다 정치 연설들이고, 그 정치 연설들이라는 건 뭐냐면 나라를 위해서 희생한 사람들을 기리는 연설들입니다.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나라를 위해서 죽을 수 있는 시민들을 사적인 영역을 떠나서 자기의 사익을 완벽하게 버리는, 즉 공익을 위해서 사익을 위해서 완전히 버리면서 목숨까지 바치는 그런 준비가 되어 있는 시민을 길러내는 것이고, 그리고 그 시민들이 실제로 나라를 위해서 목숨을 바쳤을 때 그 극단적인 희생, 인간이 본능적으로 가장 강하게 갖고 있는 생존 본능을, 그거를 공동체를 위해서 희생할 줄 아는 그러한 놀라운 시민들을 길러낸다라는 거가 대단한 일이고, 그리고 너무나 놀라운 일입니다. 그런 시민들이 있어야만 민주정치가 이루어지는 거죠. 정치가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는 나라에서는, 그 공동체에서는 그 사람들을 기리는 것, 그것이 가장 극단적인 최고의 정치 행위입니다. 그 정치적인 행위가 가장 잘 구현되는 것이 바로 연설입니다. 그래서 수사하기, 그래서 중요한 것이고 연설이 중요해지는 것입니다. 이 상관관계를 우리가 알 때에 왜 우리가 말을 잘해야 되고, 왜 정치인들이 수사학을 잘해야 되는 것이고, 왜 나라를 위해서 목숨을 바치는 사람들, 그럴 수 있는 사람들, 그 나라를 사랑하고 공적인 영역을 사랑하는 사람들을 만들어내고 키워내고, 그런 사람들이 자기를 희생했을 때 기려줄 줄 아는 그러한 수사학, 그러한 정치가 나와야지만 정치가 삽니다. 정치적인 삶이란 바로 그러한 삶이었습니다. 네, 오늘은 그 정치와 경제의 문제를 아마추어 대 프로의 문제를 한번
풀어봤습니다. 아마추어 정신이 사라지고 있는, 특히 이 상업주의, 자본주의 사회에서 다른 영역은 몰라더라도 정치의 영역만은 순수 아마추어의 영역이어야만 됩니다. 그래야지만 살아납니다. 우리가 정치를 살리고 제대로 된 정치를 하기 위해서는 이 아마추어 정신이 무엇인지, 아마추어의 세계가 무엇인지를 우리가 알아야만 됩니다. 오늘은 그 말씀을 드렸고요. 다음 시간에는 그 아마추어의 세계를 위해서 희생된 사람들, 희생한 사람들, 자기를 희생한 사람들을 기리는 그 연설, 정치 연설이 얼마나 중요한 일이고 얼마나 의미 있는 일이고 그리고 놀라운 힘을 발휘하는 것인지 그 부분에 대해서 실예를 들어가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